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강 한국의 학교와 교육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7강에서는 한국의 학제와 그리고 교육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초, 중 등 교육기관입니다. 우리가 6강에서는 영유아 교육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알아봤는데 이 7강에서는 초중 등 교육기관을 알아볼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기관이 되겠죠. 자, 이 초중 등 교육기관의 운영인데요.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이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이 의무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중등 교육기관, 이 기관은 학년과 학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년은 1년 단위로 학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기 제도가 있는데, 학기 제도는 1년을 두 학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학기와 2학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게 모두 1년 교육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까 말했던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는 이제 유치원과 똑같이 국립초등학교, 그리고 공립초등학교, 그리고 사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국공립초등학교는 이제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지방기관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말하고 있고요. 사립초등학교는 이제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국공립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저렴하고 사립초등학교는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로 가게 됩니다. 이 중학교도 일반 중학교와 특수목적 중학교가 있는데요. 일반 중학교는 이제 일반적인 공부를 하는 중학교를 말하고, 특수목적 중학교는 체육이나 미술과 같은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는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다음으로 가는 단계가 이제 고등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 중, 고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고등학교는 이제 여러 가지 학교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전문계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는 학교가 됩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아까 앞에서 본 특수목적 중학교랑 비슷합니다. 체육이나 미술, 그리고 외국어 등 다양한 특수목적을 가진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고등이라는 것은 이제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자, 이 고등교육기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교와 그리고 대학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학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는 2년, 3년, 4년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이제 종합대학교는 4년제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학문을 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3년제 대학교는 보통 전문적인 기술이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기술들을 배우는 학교를 2년, 3년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을 말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처럼 인터넷을 사용한 대학도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기 힘든 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원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더 깊게
앞에서 넓은 내용을 공부했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있듯이 깊이 있고 전문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 곳이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원 과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이 있는데요. 석사 과정 이제 처음 대학원을 들어가면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이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박사 과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단계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의 교육 환경입니다. 한국의 교육 환경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외국인 자녀들은 이 외국인 자녀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학교로도 전학이 가능합니다. 전학이라는 건 이제 다른 학교로 간다는 말이죠. 원래 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도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검정고시 제도가 있는데 이 검정고시라는 것이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합격하면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지 못한 분들이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그에 대한 맞는 수준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학교가 있는데 이 대안학교는 이제 입시 위주의 공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고등학교 이제 일반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이런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다양한 재능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 학교가 되고 체험 중심, 학생들이 다양한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한국의 교육열입니다. 이 교육열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교육열이라는 단어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양상을 보시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그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80% 내외가 대학교로 진학을 할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자, 교육열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학력별 임금 격차. 그러니까 이 고학력일수록 많은 월급을 회사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많은 월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취업 문제. 이제 대학을 졸업해야지 좀 더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혼도 이제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을 더 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 모집과 그리고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고등학교, 중학교 보통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되겠죠. 고등학교의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제도를 이제 수시 모집이라고 하고 정시 모집은 여기 수능이라고 있는데 여기 밑에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통 1년에 한 번 보는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 점수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제 이 시험이 1년에 한 번, 보통 이제 11월 정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습니다. 이 교육열이라는 말은 앞에 나와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열정들을 이제 교육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죠. 교육열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이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 전형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제도가 있어서 이 제도에 응시를 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높은 교육열의 순기능과 역기능인데 순기능으로 하면 이제 좋은 점이 되겠죠. 장점과 역기능은 안 좋은 점, 단점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좋은 점을 보면 이제 교육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의 이제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만들 수 있다, 육성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순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은 좀 부정적인 기능인데
먼저 이제 사교육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공교육과 그리고 사교육이 있습니다. 이 공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공교육을 말하고, 사교육은 뭐 학원이나 뭐 과외 뭐 이런 것들, 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는데, 이 사교육이 증가하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걸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입시 스트레스. 이제 학생들은 반드시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사교육이 증가하는데, 이 사교육은 이 공교육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은 돈을 내야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교육도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으론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까지 높은 교육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생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이 평생교육은 뭐 교육이 끝난 다음에 계속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